안녕하세요. 귤람 선생입니다. 오늘은 수학 2 아홉 번째 단원 정적분의 활용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단원이고요. 단원명은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정적분의 활용. 자, 정적분의 활용은 넓이를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위치,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 정도를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입니다.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추가적인 보충 강의에서 했던 구분구적법에서 보다시피 이 적분식은 높이의 영향을 받습니다. 높이가 양수냐 음수냐. 자, 이렇게 y는 x 세제곱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1,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요 부분은 지워이다. 이렇게 구해야겠죠?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여기와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칩시다. 왜냐면 X축과의 넓이기 때문에 이 X축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곡선 요 부분과 곡선과 X축 그 다음에 곡선과 X축 그래서 각각 빨간 것과 노란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예를 들어서 x세제곱 dx를 하게 되면 4분의 1 값이 나옵니다. 근데 노란색 부분인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세제곱 dx를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 적분이 얘를 높이로 갖게 되는데 얘가 플러스라는 식의 플러스 높이가 되는 거고 이때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갖기 때문에 적분값도 각각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제곱 dx를 하면 0이 됩니다. 0이 됐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넓이입니다. 넓이는 항상 양수예요. 맞죠? 왜? 왜 항상 양수야? 크기이기 때문에 크기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넓이를 어떻게 구하고 싶냐? 지금 빨간 거와 노란 거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고 싶냐라고 하면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바로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곡선을 접어 올려서 얘가 이렇게 되도록 접어 올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곡선이 이렇게 돼서 노란 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게 된 거죠. 접어 올려서 이렇게. 그럼 넓이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x 세제곱 d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세제곱 dx 이렇게 구하면은 결국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서 2분의 1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공식을 굳이 따지자면 인테그랄 a부터 b란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fx란 함수에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게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구하는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이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요거를 그래프를 위쪽으로 접어 올려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우리 특수하게 2차 함수 서로 다른 두 근이라 쓸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2차 함수에 한해서 특별한 공식이 하나 존재해요. y는 a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했을 때 단 알파가 베타보다 작아요. 베타가 더 큰 겁니다. 이때 공식은 넓이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뭐 절대값 a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하고 닫고 dx 이렇게 되겠죠? dx 하고 써있는 이게 공식이 있는데 바로 6분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됩니다. 근데 왜 a에만 절대값을 붙였어요? 자, 베타가 더 크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얘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값을 붙여놔야겠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요. 이런 공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예시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만약에 y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x 빼기 2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베타는 2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값은 뭐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계산을 직접 해보면 인테그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함수 자체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양수라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얘를 적분을 하면 됩니다. 이거의 dx 이거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공식이랑 비교를 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x 제곱 더하기 2x가 될 거고요. 보통 여기다는 이렇게 안 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2 더하기 4. 여기다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 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저 계산을 해보면 는 자, 여기서 얘랑 처리를 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여기 빼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 6 얘랑 더해서 플러스 8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여기까지 처리하고 빼기 2분의 1 그러니까 얼마예요? 요거 5고 2분의 9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공식을 썼을 때도 2분의 9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겠죠. 그럼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공식을 쓰게 되면 넓이 S는 6분의 자,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1 처리할게요. 절대값 마이너스 1 씁시다 일단 그래. 그리고 2 빼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요거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 되겠고요. 6분의 27은 2분의 요거 3으로 나누면 9 정답이네요. 정답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공식을 쓸 때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뭐 처음 배웠을 때나 좀 사용하지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했던 기억은 없어요. 사실은.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이 공식도 아니죠. 그냥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이제 쓸 수 있다면 쓰도록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꼭 쓰란 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거를 두 번째 소단원은 두 곡선 사이의 넓이입니다. 자, 두 개의 곡선을 그려볼게요. 첫 번째 곡선을 그려보면은 첫 번째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곡선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빨간색은 좀 그러니까 두 번째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를 알파 A라고 할까? A라고 합시다. 알파를 하지 말고 A. 여기를 A. 여기를 조금 더 그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그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곡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곡선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입니다. 여기를 빨간색으로 칠하고요. 여기를 연두색으로 칠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하얀색은 Y는 fx, 노란색 함수는 Y는 g의 x라고 쓰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이런 식의 풀이 방식입니다. 자,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돼요. 하얀 곡선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랬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이렇게 되는데 이 하얀 곡선에 노란 곡선도 그려봅시다. 노란 곡선을 그냥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자, 뭐냐면은 이 B부터 C까지의 예를 들어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노란 곡선의 넓이는 요거예요. X축과 넓이. 그리고 나서 이만큼을 빼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 게 위에 있는데 자, 하얀 거의 넓이는 얘 연두색이라 치고 노란 거의 넓이를 빨간색이라 치면은 즉 이 연두색에서 빨간 거 빼내면 되죠.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절대값 fx 빼기 g의 x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값은 뭐냐면 결국에는 위에 거에서 빼기 아래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프상으로. A부터 B까지는 fx가 위에 있죠. 그래서 fx 빼기 g의 x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x 더하기 B부터 C는 노란 게 위에 있죠. 노란 건 gx였죠. gx가 위에 있고 빼기 fx dx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곡선의 넓이일 때는 빨간 거에서 연두색 뺀 거 이게 요 B부터 C 요 부분에 해당하고요. 이 경우에는 빨간 거에서 연두색을 뺀 거고요. 이 경우에 연두색에서 빨간 거의 넓이를 빼면은 요 부분에 해당하는 각각 얘와 얘의 넓이가 나온 거겠죠.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곡선의 넓이는 계산식이 다소 복잡해요. 그래서 교점도 알아야 되고요. 교점. 이 두 개가 뭐예요? 두 곡선의 교점이죠. 윗끝하고 아래끝이 모두 교점이 됩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를 하나 봅시다. y는 x제곱. 좀 쉬운 걸로 예시를 들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자, 그럼 얘는 교점을 먼저 보자면은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넘어오면 2x제곱 빼기 2는 0이 되면서 x제곱 빼기 1은 0,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요렇게 되겠죠. 근데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는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조금 이상한가?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즉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인 겁니다. 그럼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빨간 게 위에 있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빼기 x제곱을 하고 여기다가 dx를 하게 되죠. 계산을 하게 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의 d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하죠. 근데 보통 이거 짝수 차니까 넓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0부터 1까지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줘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그럼 요거 계산하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니까 3분의 5네요. 정답은 3분의 5 곱하기 2라서 3분의 10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거 정적분식의 공식 성질에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 개념은 바로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 자, 보통 우리는 미분을 배웠을 때 위치 함수가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으면 얘를 미분을 하면 속도 함수가 나왔습니다. vt라는 게 나왔죠. 얘가 이제 xt라는 함수였으면 얘는 vt라는 함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우리는 가속도 함수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속도 함수는 at입니다. 이렇게 주어지죠. 그럼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은 속도 함수가 나올 거고요.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나온다라는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분을 하게 되면은 보통 상수항이 사라지죠. 그럼 적분을 하게 되면 상수항이 살아나는데 보통 우리는 그걸 몰라요. 보통 몰라요. 근데 정적분에선 크게 의미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의미가 생깁니다. 왜냐면 여기서 위치함수나 속도함수에서 상수항이 의미하는 거는 얘는 초기 위치, 즉 0초일 때 나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얘의 상수항이 의미하는 거는 0초일 때 나의 초기 속도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멈춰 있을 땐 0이겠지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부터 분석을 하게 되면 난 속도가 있는 상황이었잖아. 그게 미분되면서 정보가 사라져버린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적분을 했을 때 나의 초기 속도라는 게 존재를 한다면 그거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위치함수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위치함수에 대해서만. 예전에는 이 속도함수 에 대해서도 적분했을 때 배웠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개념상 제거가 됐어요. 제거가 됐다기보다는 원래 물리 쪽에 가까운 개념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배우지 않으니까 이제 위치함수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시각 t에서의 위치. 그러면 나의 시각 x는 위치 함수가 아니라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x는 x0는 나의 초기 위치입니다. 초기 위치, 0초일 때 위치. 반드시 0에 있으란 법은 없으니까요. 더하기 인테그랄.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이 x0 초기 위치일 때의 시간 이때 0일 수도 있고 a 자 초기 위치고 이때의 시각은 a라고 합시다. 근데 보통 0일 때도 있고 0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리고 t vt dt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내가 이게 넓이를 의미하는데 넓이. 자, 속도는 이제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직선을 좀 그려볼까요?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 여기가 이제 x0라고 합시다. 이때부터 내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이만큼 움직였어. 그럼 나는 여기를 양의 방향으로 치면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거꾸로 요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이때는 양의 방향으로 먼저 움직였다가 음의 방향으로 다시 움직였어요. 그래서 나의 최종적인 위치는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AB하는 넓이는 내가 이만큼 갔을 때, 그러니까 적분값을 통하면 양의 넓이를 갖게 되고 다시 음의 넓이를 갖게 돼서 빠져서 내 초기 위치로부터 요만큼 움직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나의 위치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얘의 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속도 함수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야. 여기가 0이야. 그럼 속도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그럼 나는 이 부분은 이렇게 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가다가 점점 빨라졌다가 이때에서 제일 빨랐다가 다시 느려지면서 여기서 멈췄어. 그리고 나서 다시 뒤로 갔다가 여기서 제일 거꾸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다가 점점 느려져서 여기서 멈췄다. 이런 겁니다. 우리 속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를 탔을 때 출발하면 느리다가 점점 최고 속도를 찍고 다시 멈추려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후진을 했을 때도 가장 빨랐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 멈추잖아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 초기 위치로부터 항상 움직인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플러스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 수직선상에서.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의 넓이가 해당하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인 거. 얘가 VT 함수일 때. 그러면은 나의 위치는 그렇다 치고 나의 위치의 변화량은 나의 위치의 변화량. 자, 나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움직인 겁니다. 근데 나의 위치의 변화량은 자, 이만큼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온 요만큼 요걸 얘기해요. 즉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위치의 변화량은 요거예요. 나의 초기 위치에 관계없이 난 요만큼 움직였어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테그랄 시각 A부터 B까지라 치면은 VT DT가 되는 거죠. 내 위치의 변화량은 이제 T는 A부터 T가 B까지 움직였을 때 나의 위치의 변화량. 자, 좀 쉽게 설명해 보자면 첫 번째 예시의 말을 해보면 내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로부터 대전까지 그냥 200km라고 할게요. 200km. 자, 내가 서울부터 대전까지 가면 200km를 간 겁니다. 이게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자,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갔다가 다시 대전을 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400km를 갔고 여기가 200km라고 합시다. 거꾸로 직선거리라고 칠게요. 서울부터 서울 여기서 부산까지인데 가운데 대전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나는 이 서울로부터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위치입니다. 그래서 400km 갔다 거꾸로 200km 왔더니 대전이더라. 이런 겁니다.
위치의 변화량은 뭐냐면, 야, 내가 400km 갔다가 400km 갔다가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고 여기가 대전인데 내가 서울에서부터 400km 갔다 200km 거꾸로 왔더니 대전이더라. 이게 이 개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야,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400km 갔다가 200km 거꾸로 왔대. 그럼 나는 이만큼이 200km 움직였어.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위치의 변화량 개념입니다. 그냥 단순 수치화시킨 거예요. 내가 처음에 어디 있던지 상관 안 해. 내가 부산으로부터 200km 왔다 다시 거꾸로 200km 갔다. 내가 대전이더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나 200km 움직였구나. 200km. 처음과 끝 시간,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내가 200km 움직였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가 200km 변했구나.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 번째 개념이 뭐냐면 움직인 거리입니다. 자, 동일한 개념으로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대전까지 오면은 난 총 600km를 움직였습니다. 움직인 거리. 왜냐면 계기판에 600km 찍히겠죠. 내 위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로 쳤을 때 아침에 서울이고 부산 400 갔다가 점심때 갔다 대전에 저녁 때 왔어요. 그럼 나는 아침부터 저녁에 위치는 얼만큼 변했냐? 그랬을 때 200km가 변한 거지만 200km가 나의 위치가 변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이에 오늘 하루에 600km를 움직였다. 그럼 이때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가 됩니다. 얘는 약간 말장난이 좀 심하죠. 말장난이 좀 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원점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원점 출발. 그리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vt가 t제곱 빼기 2t라는 함수랍니다. 자, 1번. t는 4에서의 위치. 자, 나의 위치 x는 자 원점에서 움직이는 데니까 0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t제곱 빼기 2t의 dt입니다. 자,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적분을 하면 되고요. 얘는 3분의 1 t 세제곱 빼기 t제곱 여기에 0과 4겠죠. 그럼 계산을 하면 3분의 64 빼기 16인가요? 이거 3분의 48이죠. 그럼 3분의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 네, 나의 위치는 현재 3분의 16입니다. 근데 t는 1에서 t가 2까지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위치의 변화량. 일단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제곱 빼기 2t 얘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1초에서부터 2초까지 내가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했는가. 움직인 거 상관없이 내가 위치만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의 변화량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동쪽으로 10걸음 갔다 서쪽으로 5걸음이 오면 나는 동쪽으로 5걸음만 움직이는 게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초에서 2초 사이 계산을 하게 되면 또 3분의 1에 t의 세제곱 빼기 t제곱 여기다가 1과 2를 대입하면 3분의 8 빼기 4 빼기 3분의 1 빼기 1 그러면은 얼마냐? 아이고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아니 빼기 3분의 2인가요? 더하기 3분의 2가 돼서 마이너스 3분의 2 즉 나는 1초에서부터 2초까지 마이너스 3분의 2 왼쪽으로 3분의 2만큼 움직였다 이런 개념이겠죠. 왼쪽으로 3분의 2만큼 움직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t는 0부터 t가 4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봅니다. 움직인 거리.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t가 4초일 때 나의 위치는 3분의 16이에요. 그러면은 움직인 거리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를 물어본다면 나는 3분의 16이 정답입니다. 근데 움직인 거리는 그와 별개죠. 자,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절대값 t제곱 빼기 2t dt가 됩니다. 근데 이게 t 빼기 2니까 0에서 2까지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 0이고 2고. 그럼 2부터 4까지는 양수 이 부분이고 0부터 2까지는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하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를 계산해야 되고요. dt 더하기 2부터 4까지는 t제곱 빼기 2t를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여기 0하고 2 그 다음에 3분의 1 t 세제곱 빼기 t제곱 2하고 4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4 더하기 4 대입하면 3분의 64 빼기 16 빼기 여기 2 대입하면 빼기 3분의 8 빼기 4 계산을 좀 해볼까요? 이거 3분의 4겠고요. 요거 3분의 16이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4가 나오겠네요. 그럼 이거 3분의 24 나는 8, 3, 24 8 총 8칸 만큼 움직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위치 변화는 3분의 16이지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거꾸로 와서 내 위치가 3분의 16인데 왔다 갔다 한 거리가 총 8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즉 한마디로 위치의 변화량인지 움직인 거리인지 위치인지 정확히 잘 확인을 해야지만 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거 외에는 묻는 게 없기 때문에 활용이 아주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면은 이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는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리의 개념처럼 보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를 둬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학2의 개념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수학2의 개념 정리가 모두 끝났고요. 사실 이거 라이브로 방송을 하다가 지금 컴퓨터 문제가 발생해서 녹화로 지금 돌려서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 풀이는 라이브 시간에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에 시험 법에 해당하는 것부터 라이브 일정에 맞춰서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